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후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용인에서 온 정윤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용인에서 오신 정윤구 구독자님의 자전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자전거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자전거 타고 계시는지 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제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17년식 프로펠 어드밴스 SL 모델을 타고 있고요. 프레임은 SL 모델인데 이제 그 외 다른 컴포넌트를 싹 다 이제 변경한 상태라서 시중에 팔던 모델과는 좀 많이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자이언트 프로펠 같은 경우에도 좀 메리다 리액토랑 비교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프로펠을 살 건지 리액토를 살 건지에 대한 정말 옛날 한 15년도부터 계속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에어로바이크에서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자전거가 SL 버전으로 해가지고 기암급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프로 선수들도 이 소재로 된 이 바이크를 타고 경주를 나가고 그랬던 건가요? 프로 선수들도 SL 모델을 많이 타시는데 네. 좀 요즘에는 프로펠 모델을 많이 타시기보다는 네. TCR 모델을 많이 타세요. TCR 모델로 타서 라이싱을 나가고 프로펠은 요즘에는 잘 안 타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프로 경기에서는 프로펠은 잘 안 써지는 자전거인가요? 요즘 추세로는 TCR을 좀 많이 쓰고 네. 프로펠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TCR이 프로펠에 비해서는 좀 강성이라든가 밸런스 부분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선수들도 많이 그쪽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프로펠 사신 이유가 뭐예요? TCR이라는 선택지도 있으셨을 텐데. 이걸 전에 탔던 게 TCR 모델이었는데 네. 이제 좀 다른 쪽의 장르를 경험해보고자 이쪽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럼 프로펠 타기 전에 TCR도 한번 타신 거네요? 네네. TCR 같은 그냥 일반 어드밴스 등급으로 탔었고요. 네. 이제 프로펠은 이제 SL 모델로 타게 됐습니다. TCR이랑 프로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얘는 에어로고 형상도 다르고 승차감도 다르다고 하는데 네. 체감해 보시니까 그런 주행적인 느낌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가장 크게 났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승차감이랑 네. 이제 항속성이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같은 림을 꼈을 때도 TCR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따라가질 못해요. 많이 프로펠에 비해서는 유지가 조금 덜 되는 게 좀 체감이 될 정도로. 평지에서 달리기 할 때요? 네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승차감은 압도적으로 되게 좋아요. 반응성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하이림을 끼더라도 하이림 이제 약간 단점이 초반에 이제 오는 게 좀 많이 좀 느린 게 있는데. 예, 그렇죠. TCR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프레임 자체가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상쇄시키주는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둘이 성향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네요. 네, 확실히 좀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려서 그 부분이 좀 신기하게 됐어요. 또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참고가 되실 분은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핸들바는 그 자이언트 제품에 나오는 이제 일체형 핸들바가 나왔어요. 이 핸들바 약간 특징이 보통 에어로 일체형 핸들바는 예전에는 리치가 80 정도로 좀 긴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이언트는 75로 나와서 좀 짧게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좀 후드를 잡거나 할 때 좀 편한 감이 있죠. 일단 일체형의 특징은 좀 이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쵸, 정리가 딱 잘 돼 네. 있고. 근데 케이블링 같은 건 어떻게 들어가나요? 케이블은 똑같이 인터널로 들어가요. 안에 여기로 들어가는데. 인터널로 들어가서 이 밑에서 또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얘가 또 약간 좋은 게 이제 미케닉을 좀 고려해서 네. 이 인터널 들어간 밑에 홈이 넓어요. 넓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하거나 이제 꼈을 때 우리 미케닉이 좀 덜 신경 쓰게 되죠. 들어갈 때 넓으니까 그냥 이제 살살 넣어도 쑥쑥 나오고. 좁을 경우에는 이게 아예 둘이 겹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미케닉이 그렇죠.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일단 일체형도 좋긴 한데 단점도 있긴 있어요. 네, 단점이 어떤 건가요? 이제 자신의 성향이나 체형에 맞춰서 핸들바를 내리거나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얘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돼요. 스템도 조절이 안 되고 그 위아래도 조절이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편하신 분들은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요즘 나오는 자전거들 뭐 마돈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서벨로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 일체형 스템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에어로에서 맞아요. 특히나. 그 무게는 이거는 한 350g 정도 되고요.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여기 있는 이거는 뭔가요? 이 속도계 밑에 달려있는 큼지막한 얘는 이제 사이클링에서 나온 플라이 10이라는 블랙박스예요. 네. 이거는 아까 고프로는 영상미를 제공하기보다는 딱 저 블랙박스로 쓰기 좋은데 얘가 이제 등을 키지 않고는 길면 8시간 반? 네. 9시간 동안 풀 충전됐을 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을 키게 되면은 그냥 가장 낮은 비수를 했을 때는 4시간 반? 3시간 반?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또 블랙박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네네. 액션캠 같은 거를 거치하고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액션캠은 제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배터리가 예. 길어야 1시간, 2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 타기에는 액션캠보다는 아예 블랙박스 전용으로 나온 모델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후밍도 이제 동일하게 플라이 6라는 후미도 저게 블랙박스인가요? 네, 블랙박스용이고요. 얘는 이제 좀 시간이 짧아요. 완충이었을 때 등을 안 키면은 한 4시간 반? 네. 하고 등을 켰을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조금 안 되게 되는 편이에요. 이게 구형이고 신형 버전이 좀 개선되어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은 똑같더라고요. 구동계는 어떤 걸 쓰고 계시나요? 구동계는 시마노사의 그 R9070 Di2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구형 듀라이스 DI2 네, 전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신형 듀라이스 DI2도 한번 느껴보셨나요? DP 상품을 잠깐 이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립감은 좀 더 좋아지긴 했어요. 9150. 네, 근데 이제 뭐 변속이라든가 그런 건 아무래도 전동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완전히 큰 차이는 네. 없더라고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DI2가 작동되는 그, 예. 네, 일단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앞변속이 가장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얘는 이제 다르게 보통 기계식은 앞에 레버를 이렇게 돌리는 식인데 얘는 돌아가지 않고 요거 차랑 그다음 요거 두 개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 드레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네. 앞에가 움직여요. 이렇게 내려가거나 움직일 수 있고 또 얘는 Di2의 장점은 자동 트리밍이 돼요. 알아서 이제 조금씩 옮겨져서 체인이 닿거나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가민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바꿔서 이걸 눌러서 변속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지 않아서 이거는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되게 활용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크랭크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듀라 크랭크보다 이거 구듀라 크랭크가 더 좋더라고요. 빛이 나죠? 아무래도 햇빛을 예, 받았을 때. 그렇죠. 옛날에는 듀라이스가 은색이랑 검은색이랑 이렇게 두면서 밑에급 제품들이랑 차별화를 조금 뒀었는데 근데 네네. 이번에는 뭐 다 검은색으로 통일이 되면서 네. 뭔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썩 옛날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클릿을 쓰시는데 네. 클릿 페달이 뭐 전 처음에 뭐 신기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MTB 페달이에요. 네. 이걸 쓰는 이유가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작년에 자전거를 이제 입문하게 되셨는데 아버지의 자전거를 이제 오래 지속적으로 타시는 것보다는 자주 내려서 걷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로드 클릿을 끼게 되면은 일단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한 걸 떠나서 그 마모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창마모. 네, 그렇죠. 그게 좀 지출이 크더라고요. 은근히 큽니다 이게. 네. 담배값만큼 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근데 반대로 MTB 클릿은 이제 걷는 것도 편하고 네. 또 안에 이제 쇠가 달렸기 때문에 쇠는 마일리지가 아무리 높아도 네. 잘 안 달아요. 맞아요. 솔직히 이제 이거 갈 정도의 신발을 몇 개 갈 정도로 네. 오히려 되게 내구성이 높아가지고 이걸 지금 같이 아버지 편의를 맞추기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드 클릿을 안 쓰고 MTB 클릿을 쓰면 결착되는 부분에서의 차이라든지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행에서 실제 주행에서의 그 차이 같은 걸 조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착하는 부분, 탈착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그럼요. MTB는 앞뒤 이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좀 많이 무겁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장력을 좀 강하게 조이더라도 그 로드 클릿을 꼈을 때 느낌처럼 꽉 잡혀지진 않아요. 약간 맞아요, 살짝 맞아요. 유격은 있어요. 약간의 힘소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진 않고 미비하기 때문에 내려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든가 그런 라이더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로드보다는 MTB 클릿을 껴서 사용하시는 게 지출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경량 진짜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네, 뭔가 생김새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그렇게, 결국에는 네. 로드로 가시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타이어는 유명하잖아요. 네, 빅토리아 코르사 엘리트 제품을 쓰고 있고요. 코르사가 그 10만원 미만인 튜블러 제품 중에 딱 중급 튜블러 타이어긴 한데 예. 약간 이제 그 게이토 스킨처럼 네. 가성비적으로 상당히 정평이 나 있던 제품이죠. 약간 주행감도 괜찮고 접지력도 좀 많이 밀리지도 않고 네. 잘 잡아주는 게 있어서 선수용이 아니라 일반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네.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는 네.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퀴도 지금 상당히 예쁩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포크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자전거 스포크들과는 꽤 다르게 생겼죠. 이게 네. 그 룰프사의 특징인 스포크인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 뭐 피자 도우 같이 생겼네요. 피자판처럼. 네. 네, 한번 휠에 대해서도 좀 한번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롤프 프리마라는 제품인데요.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핸드메이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약간 좀 특이한 게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리마 MCG처럼 네. 스포크 패턴이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고 아주 적은 스포크 개수로 강성을 잡았는데 스포크가 좀 적다 보니까 단점은 이제 무게 제한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긴 해요. 네. 아마 한 힐당 80kg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걸어보신 분들한테는 이 힐이 그렇게 추천될 만한 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힐의 좀 장점이 얘는 이제 애초에 세라믹 커브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름성은 이제 다른 휠에 비해 상당히 좋고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한 소비자가 280 정도 되는데 얘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 좀 신기했던 게 보시면 림이 높이가 달라요. 네. 이거를 커스텀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는 60 정도, 앞엔 40 정도. 네, 맞습니다. 커스텀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구입을 할 때. 근데 네. 가격은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메리트가 있었던 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뭐 뒷휠 따로 사고 앞휠 따로 사고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주문하실 때 저 앞에는 이거 주세요, 뒤에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마 좀 수입사보다는 샵 재량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가능했어가지고 상당히 자이언트 자전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이게 센서가 이렇게 내장된 프레임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간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라이드 센서라고 하는데 어드밴스 모델부터는 다 저걸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 네. SL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같이 이제 동봉이 돼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네. 저 제품의 특징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말씀한 같이 이제 속도계 센서를 막 여기 붙이거나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없이 깔끔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고 저거 하나가 이제 뭐 케이던스라던가 아니 속도 네. 두 개 다 잡을 수 있고 또 제가 좋은 게 가미는 블루투스 지원이 안 되는데 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 지원이 돼요. 그러다 아. 보니까 좀 더 활용성이 넓고 이제 외관상으로도 이쁘게 나오니까 좀 오히려 저걸 사용하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안티플러스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도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프레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네.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프로펠은 이제 자사 브레이크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어드밴스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드밴스는 일반 그냥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요. 근데 네. 이제 S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테늄 장착된 브레이크가 치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주행 중에 갑작스러운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스키링에 좀 강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이제 이거의 단점이 얘는 갤리퍼랑 다르게 갤리퍼는 양쪽에서 잡아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잡혀주고 땡겨오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얘는 보통 갤리퍼는 이렇게 잡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쪽에 잡혀주고 얘가 이제 따라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스키딩을 할 정도로 강하게 잡혔을 경우에는 이제 고질병으로 얘가 이제 좌우 대칭 이렇게 틀어져요. 네. 그러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대부분 이걸 사시는 분들이면은 이거를 이제 포리어스 제품으로 좀 바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업그레이드를 한다 추후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고질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많고 정비하는 이렇게 분들도 유격이 있는 게 조금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에도 동일한 거죠? 네, 똑같이 동일합니다. 저는 처음에 프로펠의 브레이크 시스템 봤을 때 보통은 자전거 여기 포크 앞쪽에다가 달리는데 네, 포크 맞아요. 뒤로 들어가는 구조라서 이 부분 조금 신기했거든요. 다이언트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게 에어로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더 아무래도 갤리퍼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좌우 틀어짐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뚱림을 끼거나 간섭이 있어요. 네. 아무리 이걸 벌려놔도 패드가 닿이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자이언트 회사에서는 장점으로 만들었겠지만 오히려 좀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실제로 이거는 샵에다 물어봐도 모르는 정보들이죠. 이거는 네. 직접 타보고 경험한 그 장단점들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신세대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인 거죠. 18년씩부터는 프레임이 좀 바뀌었는데 네. 프레임은 바뀌었지 브레이크는 그대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그대로 그럼 유지된다고 지금 보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실제로 주행해보신 분들의 이렇게 소감을 듣고 이렇게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구매를 하실 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포스트 방식이요. 이게 가변 시포스트가 아닙니다.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되고 단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자이언트가 기압 라인에만 채택하고 있는 ISP 형식이라는 제품인데요. 타임이라는 브랜드 제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몇 개 제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제품의 장단점이 그러니까 이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긴 제품이기도 해요.
아, 이것 때문에 프로페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SL 모델을 구입할까 말까 네.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장점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리액터를 포함한 뭐 다른 제품도 이제 똑같겠지만 노후가 되거나 그리스를 제대로 바르지 않을 경우에 10포스트가 내려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있어요. 네, 10포스트 네. 그리스칠 제대로 안 하면 쭉쭉 내려갈 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나의 소중한 잔차가 까지는 것도 이제 마음이 슬프지만 아프죠. 또 그게 계속 하다 보면은 갈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아무리 세게 쪼이고 하더라도 유격이 생겨서 계속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없어서 이런 장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몸이 맞춰졌기 때문에 내가 가장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힘을 좀 더 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점으로는 이렇게 말했듯이 기속템이라고 하죠, 흔히들. 네. 내 자신의 아이들의 인심에 맞춰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테이프를 지금 붙여놨는데 이 부분이 많이 까져요. 아니, 그러면요, 가변 10%랑 또 다를 게 없네요. 뭐 어딘가 네. 까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쪼여놔도 예. 많이 까지고, 이거를 오히려 더 오버토크를 하면은 크랙이 나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자이언트사에서 전화해보고 문의를 해봤는데, 이제 거기도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ISP 형식이라면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 이거를 잘못 쪼였을 경우에는 얘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도장 다 갈리고 여기 도장 갈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전문가의 그 정비성을 토대로 이걸 좀 손볼 때 손봐야 되는 게 있겠네요. 확실히. 적정 네. 토크로 하더라도 자신의 체중이 많이 나가다든가 아니면 이제 앞쪽을 앉는다든가 그럴 분들은 조금 더 토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얘가 움직여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대신 이것 좀 커버하기 위해 이제 스페이서 링이라 해가지고 예. 요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안장을 좀 높일 수는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일체형 10호는 첫 번째로 이게 여기에 구분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식스램프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게 또 없어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되게 예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또 이런 정비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들이랑 아니면은 중고로 빌렸다거나 아니면 중고로 샀다거나 팔았다거나 할 때 그 기존에 사시던 분의 그 피팅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바꾸기에는 여기 스페이스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또 깎을 수도 있지만 뭔가 또 중고 거래할 때 그래서 감가폭이 클 것 같아요. 일반 모델들에 비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맞출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잘라야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많아지죠. 다시 그러니까요. 대팔 때 오히려 내가 팔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줄어드니까 카본 수리 업체에서 이거 늘려주고 막 그러진 않나요?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 여기 잘렸으면 이거 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막.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잘랐으면은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 그걸 나중에 팔거나 할 때 붙여 쓰라고. 붙여 쓰기를 하고, 아니면 이게 없어도 요즘에는 이걸 연장을 그냥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찝찝하죠. 찝찝한 게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여기로 위로 하나 케이블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쪽 옆으로도 케이블이 들어간다는 것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쭉 뒤로 매끈하게 이어져서 여기 시스테이 쪽에서 갈라지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보통은 네. 여기서 하나 갈라지고 또 하나 갈라지는데 일체형으로 한 줄로 오다가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리는 게 정말 디자인적인 포인트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이 부분 같은 경우 원래는 두 개가 꽂혀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DRT를 쓰기 때문에 선이 하나로 바뀐 건데, 그래서 여기 몰딩도 바꾸신 건가요? 네, 몰딩도 아. 전용에 같이 포함이 돼서 동봉이 돼서 DRT 나와요. 전용이요? 네, 그 SL 모델은 다 이렇게 기본으로 동봉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신기하게 봤었는데, 이거는 뭐 에어로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라고는 그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체감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힘이 좀 잘 받고 막 그런다는데 그렇게 좀 많이 받나라는 의구심이 들긴 해요. 안장은 시마노사에도 이제 스텔스라는 안장인데요. 네. 이게 좀 뒤에 코가 좀 더 넓고 여기 폭이 넓어서 안장통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다고 정평이 나 있던 안장 중 하나예요. 시마노 스텔스 이거는 카본 레일 모델인가요? 카본, 이거는 스테인리스 일반 모델인데 카본 레일 모델도 있고 스테인리스 모델도 있어요 지금. 카본 레일 모델이 19만 원인가 소비자가로 돼 있다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게 이제 신형이 나왔어요. 네, 좀 신형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렇게 좀 더. 신형은 약간 카본이 섞였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소비자가는 13만 원대여가지고 만약 구매하신다면 그걸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네. 이제 지금 뭐 구동계도 이제 듀라도 DI2도 구형이 돼버렸고, 네. 자전거도 17년식으로 요즘에 막 19년식 나오는데 그것도 좀 구형이 돼버렸고, 안장도 네. 구형이 돼버렸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제 리액터도 어차피 구형 모델입니다. 이게 18년식도 이제 체인지가 또 됐어가지고 네. 그게 조금 아쉬웠죠. 17년식까지 그냥 기본을 유지하고 있다가 세대가 18년식 때 딱 바뀌었나요? 네, 18년식 딱 세대가 바뀌었죠. 그게 조금 아쉬웠죠. 리액터도 그랬더라고요. 딱
16년까지 타니까 그래 괜찮나, 17년 괜찮나, 18년씩 딱 돌아가더라고요. 네.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들으니까 또 이렇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자전거가. 네, 아무래도 정이 들다 보니까 하나둘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아, 이게 돈 그만 써야지, 그만 써야지. 아, 그만 네, 바꿔야지.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뭔가 좀 퍼포먼스 내기는 조금 내가 느끼긴 아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기변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기변이 잠깐의 욕심이에요. 그거 했다가 나중에는 뭐 결국엔 차 한 대 막 차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얼마 드셨어요? 어 1,000만 원 나오나요? 아마 넘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 프레임이 아마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얘가 애프터마켓에서 330만 원에 팔렸었고 네. DI2 구동계 그룹셋이 아마 400만 원대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힐이 아마 280만 원대? 예. 뭐 그렇게 일단 이렇게만 해도 이미 벌써 1,000만 원 가까이는 되니까. 거의 뭐 아반떼 타고 다니시네요 지금. 저도 근데 모르게. 또 기변을 하신다면은 이 정도 급으로 새로 가셔도 가시지 뭐 밑에 급으로 가실 리는 없잖아요. 또 네, 그렇죠. 거금을 투자하시는 게 또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예전에 샵에서 조금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되게 많이 접해보고 그 어떤 자전거의 이제 장단점 이런 것도 많이 비교도 해보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선택한 게 이 제품이었는데 제가 느꼈던 이 제품은 최상의 퍼포스를 낼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살짝 아쉬운 이 ISP 형식인데 이거를 만약에 채택을 하지 않았으면 좀 더 어땠을까. 브레이크가 정말 잘 잡혀서 좋긴 한데 이제 좌우 틀어짐이라던가 이제 그게 좀 맞지 않고 또 이제 뚱림이 장착이 안 돼서 그것도 리스크가 크니까 또 네. 요즘에는 또 대세가 디스크라고 하니까 맞아요. 많이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디스크를 바꿔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번에 스램 새로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거 때문에 되게 많이 흔들리긴 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윤구 구독자님과 함께 자이언트 프로펠 2017년식 SL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진짜 세세하게 리뷰한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그리고 자전거 덕후들이 진짜 사용해보고 느낀 후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단순하게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주시고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오신 구독자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